자, 안녕하세요. 조동훈입니다. 2023년 11월 4일 날 시험 쳤죠. 어제 그젠데 해설 이제 사교장이 아니죠. 교장위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해설 강의하러 왔습니다. 시험을 많이들 쳐보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은 시험 칠 때 많이 준비된 사람은 설레입니다. 몇 점 맞을까? 만점이 가능할까? 90점이 가능할까? 근데 바빠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레이는 시험이었기를 바랍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생략하고요. 1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지휘권의 장형태로 오늘 것 컴퓨터 보고 할게요. 지휘권의 선착대장이 주로 취하는 직접적인 형태로 공격적, 화재 진압, 인명구조, 대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세 개가 있죠. 총괄지휘, 이동지휘, 그리고 고정지휘. 전진지휘, 이동지휘, 고정지휘 세 개가 있죠. 총괄지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사지선택이니까 만들었는데 이거는 답이 이동지휘가 되죠. 근데 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 그 공통교재 보면 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 단어만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동지휘는 이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뭐죠? 지금 여기 뭐죠? 안 들어가는 것은 요 지문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혼동가라고 이렇게 한 거죠. 혼동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전진지휘는 최일선에서 하는 거죠. 센터장이. 그리고 이제 이동지휘는 방면지휘관만 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동지휘는 방면지휘관 만자가 들어가요. 방면지휘관이 뭐죠? 시군구 권역은 시도를 얘기한다. 요 개념을 좀 잡아줄래요? 혹시 나중에 지금 이 교시험인데 위시험 들어가면은 권역현장 지휘대장, 방면현장 지휘대장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있을라나요? 이제 방면은 시군구, 작은 지역, 어느 방향, 권역은 권리가 있다, 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 뭐 권역응급의료 뭐 병원 이러면은 시도 그 병원을 얘기합니다. 지정된 거. 그러니까 방면하고 권역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설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쪽에 좀 공간을 좀 남겨놨어요. 이쪽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이동지휘는 방면지휘관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 혹시 책이나 있으면 메모해 놓으세요.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고정지휘는 주로 본부장이나 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진지휘가 제일 최선이죠. 전진 최일선, 제일 쫄병 센터장이 하고 고정지휘가 제 뒤에죠. 고정해서 딱 고정해가지고 안 움직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거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고 이동지휘는 방면지휘관 서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고정지휘는 본부장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이동지휘가 답이 됩니다. 답이 2번인가요? 그렇죠. 2번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도동의 크기 및 위치. 이거는 답 바로 찍고 넘어가 줘야죠. 그래서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이 나왔죠. 유도동이 아니죠. 유도동이 크기 및 위치가 아니고 구획실의 크기, 구획실의 천장 높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넘어갑니다. 3번으로 쉬운 거니까. 3번 항공기 문제죠. 항공기 진압 시 진입이 위치 선정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보면은 옳지 않은 게 한 60에서 70%고요. 우리 시험에 옳은 게 한 30% 정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옳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30-40% 정도. 30은 넘어가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건데 뭐 4번 같은 경우는 옳은 거 이렇게 또 돼 있고. 자, 3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제트키 기내 그리고 전투기 막 이런 게 있는데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기관총 또는 로켓포 장착한 기관포나 로켓포 장착했으면 전투기죠. 머리 부분 기관포 로켓포가 머리에 있습니까? 꼬리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그럼 머리부터 접근하면 안 되죠. 꼬리나 측면으로 접근해야죠.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4번이. 4번 들어갈게요. 3D 펄싱 문제지요. 펄싱은 직사주수로 해서 너무 이제 쉬운 거니까 작년 재작년인가도 나왔던 거죠. 교시험에. 근데 여기서 함정이 우리 함정 잘 나오잖아요. 뭐 3번 같아도 0.3mm인데 3mm라고 돼 있고 옳은 거 고르라겠죠. 옳은 거 고르라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펄싱이 뭔지 알죠? 3차원 차원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직사주수라는 게 잘못된 거죠. 4번에 1번 직사주수가. 직사주수는 펄싱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4번에 2번이 출입문 내부 청장 부분에 쇼펄싱 하는 경우는 쇼펄싱이 뭔지 알죠? 아주 짧게 끊어서 하는 거 1초 간격으로 하는 이유는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가스와 산소와 결합해서 점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 가스 공기를 냉각시켜 자연 발화의 가능성. 이거 문장이 좀 긴데 요 개념 설명해 놨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맞는 답인데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세요. 또 한번 또 쳐야 할 거 아니에요. 위시험 치는 사람이 아니고 교시험 치는 사람이니까 장하고 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소홀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막 숫자에 우리가 좀 숫자하고 이제 그 종류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조금 우리가 아직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참 좋은 문장입니다. 출입문 내부나 내부 천장 부분에 하는 것은 거기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화재가 났으니까 어떤 가스죠? 일산화탄소, 과연성 가스죠. 산소와 결합해서 점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거죠. 제 그 기본소 이론소에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문장을 좀 더 붙여가지고 더 쉽게 조금 적어 놨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2번이 4번에는 2번이 맞는 답이고요. 그리고 3번에는 3mm가 아니고 0.3mm죠. 3mm면 너무 크잖아요. 4번에는 롱펄싱은 1, 2초 간격으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는데 3, 5초죠. 1초 같으면 쇼펄싱이 되죠. 롱펄싱은 3, 5초. 자, 그리고 1, 2초 간격은 이제 미디움이 되죠. 미디움 펄싱. 넘어갈게요. 5번 계단 등 수직 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화점층 계단 출입구 계단 피난자들이 통과할 때까지 폐쇄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과할 때까지 폐쇄한다. 맞고요. 문장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맞는 거죠. 옥상 직하층에 피난다는 옥상을 일시 피난양으로 지정한다. 이거는 상식적이고요. 바로 위층 피난을 우선으로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직하층 일시 유도한 후 지상으로 대피시킨다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피난에 사용되는 계단 등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이게 안 맞죠. 이게 이제 암기법을 제가 그 이론서에 적어놨는데 암기법이 외교특사죠. 외교특사. 잠깐만요. 5개 계단 이렇게 하세요. 5개 계단. 5개 계단이 옥내 계단 하면 안 되고 옥내 계단은 위험하잖아요. 5개 계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난교. 피난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거죠. 3번에 특별 피난계단. 5개 계단하고 특별 피난계단하고 차이는 뭐예요? 특별 피난계단.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혼동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5개 계단은 그대로 5개에 있는 거고 특별 피난계단은 옥 내외에 있는데 노대하고 제한 설비가 가능한 거예요. 노대가 뭐죠? 노대는 우리말이고 발코니죠, 영어로. 그리고 이제 제한 설비.
그럼 피난계단은 이 노대하고 제헌설비가 없었을 때 피난계단이라 하고, 특별 피난계단은 노대하고 제헌설비가 가능할 때 특별 피난계단이라 하는 거, 이거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 나온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한 70%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할 때 질문도 해보고 했어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래서 이제 특별 피난계단은 11층 이상이고요. 법적으로 건축법에. 그리고 피난계단은 5층 이상이고, 그 특별 피난계단은 지하 3층이고 피난계단은 지하 2층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하고 피난계단의 차이,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소방관 돼가지고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아는 사람 물론 30-40% 되겠죠. 피난계단은 노대 발코니, 노대 제헌설비. 제헌설비는 뭘 말하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피난계단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발코니 노대 그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 바로 옆에 이렇게 그 뭐죠? 요 냉장고에 그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댐퍼라고 하잖아요. 요게 극기 댐퍼예요. 벽에 있는 게 극기 댐퍼. 그리고 천정에 있어요. 계단은 이렇게 있으면 천정에 있는 게 배기 댐퍼예요. 이런 게 돼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큰 건물은 다 이게 있습니다. 극기 댐퍼, 배기 댐퍼. 근데 아주 옛날 건물에는 극기 댐퍼, 배기 댐퍼가 벽에 붙어 있고, 아주 옛날 아닌 건물에는 극기 댐퍼는 벽에 있고 산소가 들어와야 하니까 배기 댐퍼는 일산화탄소 빠져나가야 하니까 연기하고 천정에 붙어 있고 이렇게 돼요. 말을 빨리 하려니까 이게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제 외교 특 네 번째는 사다리죠. 5개용 피난 사다리 및 피난 계단. 5개용 피난 사다리 및 앤드 피난 계단. 피난 계단. 자, 보세요. 이게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5개 계단이. 그다음 피난교. 이것도 2순위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3번 요거는 외부예요. 외부인데 어떤 게 더 안전스러워요? 요 계단이 5개 계단, 사다리 아니에요. 요거 사다리죠, 사다리. 요게 1등. 개념 잡으세요. 물론 안기법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기법, 외교 특사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해설 강의니까. 피난교, 요게 이제 외부. 그다음에 내부예요. 다른 것들은. 물론 사다리가 요건 5개용 사다리지만은 사다리는 위험하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고, 요건 내부지요. 근데 특별 피난계단하고 피난계단하고 여기 우선이죠.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가 이제 요거 두 개 합쳐서 5개용 피난 사다리나 혹은 피난계단. 요게 제일 위험한 거죠. 사다리하고 피난계단이, 그죠? 피난계단은 노대 발코니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제 강의는 항상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제가 해왔어요. 암기법 같은 거.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혹시 암기법으로 5개 계단 이렇게 그 외운 사람은 바로 4번 찍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볼 필요 없었던 거죠. 6번 들어갈게요. 지하실 화재 특성으로 화재 진압 요령을 옳지 않은. 지하실에는 여기는 없지만은 분무 주소해야 한다는 거, 직사 주소가 아니고 분무 주소라는 거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교시험이죠. 처음 시험 본 사람도 있겠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라 했죠. 공기유입이 적기 때문에 지하는 당연하죠. 연소가 완만하고 시간이 경과한 단순한 연소 상태가 아니죠. 요거 틀린 거죠. 복잡한 연소 상태죠. 잘못하면 질식도 생기고. 1번 틀렸어요. 2번 맞고요. 3번 맞고 4번 맞고요. 3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요. 계고부가 2개소가 있어요. 계고부가 뭔지 알죠? 채통환출, 채광 통풍, 환기 출입 목적으로 열린 구멍, 채통환출. 그 법에 있습니다. 계고부 용어 정의가 4개. 그거 왜 시험에 안 나와? 계고부 아닌 것 골라라, 채통환출 아닌 것 골라라, 이런 게 한번 좀 법에 있으니까 나올 만한데, 어느 법에 있냐면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관한 법률 별표 2번 한 31개인가까지 있죠. 번호가 30번인가 31개인가 뭐 한 20몇 번에 보면은 있어요. 그 법에. 계고부가 2개소면은 연기가 많이 나가면은 배영구
반대쪽은 진입구. 나가는 게 백이고 반대쪽이 급기다 그 말이죠. 공기를 공급한다. 급기. 넘어갈게요. 7번 들어갑니다. 가스의 불완전 요소를 리프팅 원인으로 모두 오른 것은 리프팅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리프팅은 이제 그 리프트 들어올리다. 우리 포크 리프트 하면은 포크로 찍어가지고 들어올리다. 포크 리프트 지게차라 가죠. 리프팅은 이제 이 리프팅 이 좀 어려워요. 뭘 쉬운 건데 어렵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할 때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통교재 보면 이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리프팅은 연소 속도하고 가스 속도 요걸 가지고 개념 잡으세요. 가스가 많아요. 요거예요. 리프팅은. 그럼 백파이어 혹은 백파이어 리프팅은 선화라 가죠. 요거는 뭐예요? 역화라 가죠. 역화. 선화 반대가 역화죠. 백파이어, 라이팅백, 플래시백 세 가지 용어입니다. 플래시백,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자, 백파이어, 라이팅백, 플래시백, 역 이 말이죠. 그럼 다 같이 같은 말이다. 선화는 리프팅, 또 다른 말로 부상하여 뜬다. 뭐가 떠요? 가스가 뜨지요. 그러니까 부상, 뜰 부자 위로 뜬다. 부상하여 선화 리프팅 같은 말. 이렇게 해서 공부 좀 하고. 이거 다 있잖아요. 책 찾아보면 있는데 지금 나온 이유가 이런 거 조금 홍보하려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소방학교에서 모집합니다 매년. 그리고 그 뭐죠? 비간부 아니 비간부가 아니고 뭐죠? 비간부죠. 비간부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뭐 간부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소방학교 사복육과니까 다 간부인지 알죠.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아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지원을 하세요. 매년 뽑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중앙소방학교에 말도 안 되는 막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교정할 사람도 뽑아요. 매년 뽑으니까 중앙소방에서 뽑아요. 신청해서 좀 시간 좀 있고 보직이 뭐 조금 시간 있는 보직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는 건 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즐겁고. 어딨지? 지금 뭐 하고 있죠? 얘는 요게 개념이고요. 얘는 똑같이 적을게요. 연소 속도하고 가스 요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줘. 가스 속도. 자, 가스가 부동호가 이렇게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온다. 리프팅. 가스가 연소 속도에 비해서 가스 속도가 더 적다. 가스가 적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 개념만 잡아가지고 먼저 이거 그리고 용어 요 3개, 4개를 같이 쓰고 있다. 연소 속도는 이제 구멍이죠. 구멍이 이만큼 있는데 구멍은 큰데 가스가 적지요. 그죠? 구멍이 예를 들어 1cm, 1cm 하면 가스가 많으니까 푹 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구멍이 똑같다면은 연속도를 구멍의 크기하고 연상해서 개념 잡으면 조금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7번에는 지금 7번에 옳은 거 고르라겠죠? 공기 조절 장치가 너무 많이 열어 가스 공급량이 가스가 많다 하니까 1번에 가번 맞고, 버너의 가스 구멍에 먼지가 끼었다면 이걸 역할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가스 구멍에 지금 구멍 얘기 한번 했죠. 제가 구멍이 1cm예요. 구멍이 어디 있어요? 구멍이 1cm, 요거 1cm인데 먼지가 끼었어요. 먼지가 끼면은 0.7cm 되죠. 그러면 구멍이 1cm일 때 10cm 올라갔는데 0.7 같으면은 더 올라가겠죠. 구멍이 적으니까 더 솟구치겠죠. 그죠? 구멍이 이만했는데 10cm 올라갔는데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면 더 올라가겠죠. 가스는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것부터 알아야겠는데. 오호, 이런 강의는 제가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번에 지금 나번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도 나번 아니, 그죠? 답에 맞춰서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하는데 처음에 부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스는 우리 그 뭐죠? 무슨
가스 얼마예요 지금? 주택에서 그 LPG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신 아저씨들이 배달하면 한 5만 원 하겠죠. 그러면은 가스가 요 LPG 통에 5만 원짜리 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 비슷한 통에 비슷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 요 LPG 오잖아요, 오토바이 기사들이. 근데 LPG는 조금 이런 거 알아야하니까 프로판이 70%고요. 부탄이 20%고 두 개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섞여져요, 보통. 프로판, 부탄, 에탄, 프로필린, 부틸린, 에틸렌 이렇게 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프로판, 부탄이 90%가 돼요. 이게 주성분이죠. 주성분이 2개. 그리고 부차적 성분이 4개가 돼요. 그래서 100% 돼요. 근데 우리 공통교제는 100%가 넘어가요, 지금. 안 맞아요, 지금. 공통교제 이런 걸 좀 정리 좀 하세요. 제가 그 코로나 때 공통교제 정리 좀 해주겠다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저를 아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아니 교수님이 뭐 책을 제가 많이 썼잖아요. 한 100권 넘게 이렇게 편집을 했잖아요. 네이버는 150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200권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네이버가 또 몇 년 전부터 멈춰버리더라고. 그래서 153권에 지금 멈춰 있어요. 제 이름 쳐보면은 153권 몇 년 전부터 그냥 안 올라가던데 그 고장 났는가 봐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편집한 거지요. 근데 이런 걸 좀 고쳐줘야 해요. 그 우리 공통교재가 이번에도 공통교재에 안 맞는 거 제가 2개나 발견했어요. 지금 아니 우리 시험에 있는 거 이 얘기 할 거예요. 제가 계급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LPG는 요 프로판이 1.5배 무겁지요? 부탄은 2배가 무겁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근데 이건 기체일 때고요. 액체일 때는 2배나 적어요. 물보다 2배가 안 무겁습니다. 액체일 때. 기체하고 액체 온도가 안 되고요. 그럼 LPG가 액체로 되잖아요. 그럼 물보다 2배나 가벼운데 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굴리고 다니는가? 이런 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시험하고. 아니 시험에도 이 개념이 있으면 시험에 어렵게 나와도 답 찾아요. 작년하고 3년 전인가 이 개념이 있으면 답 찾는데 제일 어려운 거였죠. 그 임용 시험에. 그 제가 대학 교재에도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을 개념 잡으라고. 자, 그러면 개념 잡읍시다. 요 LPG 통이 세워놨어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 찾겠죠. 80%를 채웁니다. 80% 초과하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우리 자동차도 LPG 80% 혹은 85%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80% 이상 초과하지 말라고 그래요. 80이나 85%. 그러면 여기가 LPG가 요거 이제 가정집에 5만 원 주고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80%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불이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 요만큼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한두 달 쓰고 나니까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불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적던가요? 안 그렇죠. 불꽃은 똑같이 나와요. 80% 꽉 차 있거나 20%밖에 안 들어서 안 차 있거나 똑같이 나와요. 그럼 안에 압력이 같다 안 같다?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안에 압력이 같아요. 그래서 압력이 같아서 결국에는 가스 속도가 압력이 같이 나와요. 구멍이 1cm짜리나 요 구멍이 이제 여기 먼지에 막지 0.7cm짜리 0.7cm 같은 압력이 똑같으니까 퓨 리프팅이 올라가죠. 먼지가 끼면은 퓨 올라갑니다. 그죠? 압력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압력은 일정합니다. 일정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끝났는데 개념 얘기는 우리 초 있죠. 양초에 비교하면 조금 쉬워져요. 양초가 이렇게 있는데 양초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긴데 양초가 좀 쓰니까 이렇게 작아져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양초의 불꽃의 크기는 똑같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번이 먼지가 끼었다네요.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더 푹 리프팅이 올라요. 압력은 똑같습니다. 압력은. 자, 다번에 부식에 의해서 이건 구멍이 커졌다네요.
커지면은 이게 반비례하죠. 구멍이 커지면 압력은 똑같은데 구멍이 커지니까 더 안 올라가죠. 이거 틀렸고요. 가스버너에 큰 냄비 등 냄비 이런 건 좀 그렇죠. 공통교재에 냄비가 있기는 있는데 올려서 장시간 사용했다네. 그럼 리프팅이 안 되죠. 열에 의해서. 자, 그래서 7번은 가나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7번은. 시간 좀 끌었죠. 하지만 재밌죠. 이제 8번.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제 보니까 냈어요. 법 바뀐 걸 내놨어. 의제기부터 의제기하세요. 의제기를 왜 하루밖에 안 주느냐. 토요일날 시험 쳐서 일요일에 끝내버리느냐. 오늘 또 제가 그 단톡방에 그 승진 단톡방 뭐 시험 끝나서 들어오기 그러는데 승진 단톡방 들어오실 분 한 뭐 100명은 안 되는데 승진 단톡방 들어오실 분은 뭐 내년 아니 꼭 내년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아까 오면서도 제가 그 소방학과 뭐죠? 소방학과 그 48학점이면은 소방학과 여러분들이 소방학과 졸업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적어주고 했는데 잠깐만요. 방장 핸드폰 번호 하나 적어줄게요. 근데 시험 치니까 막 빠져나가요. 이제 끝났는 모양이다 하고. 응? 그래서 안 빠져나가도 된다고 또 올렸더만 또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근무할 때까지 할 거예요. 시험 치면 뭐 없애고 그게 아니고. 501에 방장 승진 단톡방이에요. 501에 010 생략하고요. 010 501에 5011이네. 그렇죠. 0980 980이에요. 방장한테 시험 끝났어도 내년 혹은 꼭 시험 아니어도 들어와서 정보 아까 뭐죠? 소방학과처럼 그리고 이제 음악 글도 좀 좋은 거 한 번씩 제가 가끔 여준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시험 기간에는 글이나 음악이나 뭐 정보 안 여놓고요. 이제 시험 끝났을 때 그리고 시험 때는 또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허접한데 아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한 10군데는 안 되지만은 절대 안 허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웠죠. 문제 풀고요.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의제기가 끝나버렸는데 의제기를 좀 더 달라고 좀 건의를 하세요. 의제기는 일요일까지잖아요. 지금 월요일 오전이거든요. 지금 오전인가요? 월요일인데 화재조사 보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말고 화재 그 용어에서 나왔잖아요. 장에서 나왔던가? 그거 의제기해야 하는데 이거 말고 장에서 나오는 거 8번에 옳은 거 고르라겠죠. 옳은 게 꽤 있어요.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서 건물 옆에 그 창고가 붙어 있어요. 같은 동이죠. 큰 건물에 작은 게 붙어 있으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 있죠. 같은 가족으로 봐야 해요. 별동이다 이게 틀린 거고 이건 쉬운 거죠. 우리 임용에서도 했으니까. 2번에 독립된 건물이니까 별동으로 해야죠. 동일동이니까 틀리고. 3번에 내야조 건물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건 별동으로 봐야죠. 별도니까. 그래서 3번은 별도 밑줄, 2번은 독립된 건물 밑줄 하면 답 나오죠. 1번은 이제 엄마 그리고 애기 그려가지고 같은 가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4번에 내야조 건물이 외벽을 이용해서 목조 또는 방화구조. 목조 방화구조 이거 내야구조 용어에서 알아요?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것은 별동으로 한다. 요거 4번이 맞죠. 구획되어 있다. 구획. 갈라져 있다. 그 말이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답 찾아도 되거든요. 키워드 가지고. 자, 4번 답은 다 할 거고 다른 거 설명해 줄게요. 목조.
나무구조, 방아조, 나무 아니에요. 내화조. 내화조는 구조의 약자입니다. 목재 구조의 약자. 목조는 나무니까 쉬워요. 내화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철근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다른 겁니다. 플러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열팽창 계수가 비슷해요. 180년까지 갑니다. 180년 건축법에 보면은요. 자, 방아조는 뭐냐? 요거는 알죠. 요게 애매해요. 방아조는 이 벽이 지금 요 벽 있죠. 요거. 여기 칠판이네죠. 벽이 10cm 같으면 방아조는 2cm 아니면 2.5cm. 철망 들어가면 2cm. 철망이 안 들어가면 약하죠. 2.5cm 이상이 돼야 해요. 건축법에. 그래서 이제 목조하고 내화조 중간이라는 건 아는데 방아조 용어의 해설을 물어보면은 안기법이 방이요. 방철이 방이요예요. 안기법이 방철이 방이요. 방아조는 방철이라는 사람 방이다 그 말인데 방아구조는 철망 들어가면 2cm. 철망 들어가면 이거 저 상권에 있을 거예요. 방아구조는 아무거 안 들어갔어. 철망이 안 들어가면 2.5cm 이요. 방아구조는 2.5cm. 철망 들어가면 2cm. 좀 철망 들어가면 튼튼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벽 있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진흙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방아구조에 들어가요. 철근 아니고 나무도 아니잖아요. 진흙벽으로 막 해놨잖아요. 됐죠? 이 정도면 개념 잡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또 단톡방에 들어와서 또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요. 9번. 이거 뭐예요? 이거 답이 3번 나왔는데 우리 공통교재는 1000에서 1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제가 들어가 봤어요. 10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또 다른 문장들이 있고요. 다른 책이죠. 우리 공통교재 아니고 1200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1, 3번 복수 정답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하는 30초는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으로 돼 있고 1번도 답이 맞다고 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외우는 거니까요. RPM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RPM 4번에 Revenue per minute. 레비뉴 퍼가 이거예요. 뭐뭐에 의하여 미니트 분당 레비뉴 회전수, 분당 회전수. 우리 자동차의 앞에 보면 계기판 있죠. 앞에 분당 회전수 시속 몇 킬로 그 레비뉴 퍼 RPM 이게 퍼죠. 요 퍼 PER이니까 퍼라 가죠. 그래서 RPM은 레비뉴 퍼 미니트 RPM이다. 이 정도 하죠. 그죠? 할 게 없으니까요. 용어 해설 정도. 제가 용어 좀 알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자, 그래서 9번은 1, 3번 복수 정답일 것 같다. 하지만 답은 3번으로 돼 있다. 넘어갑니다. 잠수 물리 너무 많이 나왔죠. 이번에 제가 그 뭐 여기 소준사 캠퍼스인가 소준사 그 뭐죠? 그 카페 하루에 뭐 4만 명, 5만 명씩 들어온다는데 그 시험 치기 전에 엊그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 빈도가 제일 많다. 그 잠수 물리 한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공부 좀 프린터 뽑아가지고 공부하시라고 정리 좀 해가지고 한 페이지. 잠수 물리 자주 나오니까 잘 안 틀리겠지만은 조금 사이드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자 밀도가 빽빽함이죠. 단위 질량에 대한 부피가 아니고 거꾸로 너무 함정을 만들어요. 부피에 대한 질량이 있죠. 부피가 이거죠. 부피가 밑에고 질량이 위에잖아요. 그죠? 부피 메타 3승이 있죠. 질량 킬로그램 퍼 펄스죠. 펄스. 질량은 펄스가 들어갑니다. 요거. 무게는 펄스가 안 들어가죠. 왜요? 무게하고 질량이 다르잖아요. 용어 해설 공부하고 있어요. 또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무게는 어느 위치에나 변하지 않는 게 무게고 질량은 호주에 가서 잴 때하고 어디 있어? 요걸 호주에 가서 잴 때하고 한국에 잴 때하고 0.0 몇 g이 달라요. 그게
질량이죠. 그래서 이제 무게가 위치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다르니까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론으로 성립한 것을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가 붙어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왜 붙는가 궁금했던 사람. 부피는 세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가로 세로 높이니까 세제곱이죠. 이거는 킬로그램 펄스죠. 펄스. 메타가 왜 들어가? 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돼야 맞겠죠. 이게 이제 기준이고 여기 비교니까 모에 대한 자의 비.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죠. 이게 분모고요. 이게 분자고 이게 혼동하는 사람이 또 20% 있어요. 임용 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 이러면 돼요. 모에 대한 자의 비, 부모에 대한 분자의 비. 요거는 기준, 요거는 비교. 자식은 비교죠. 엄마는 하나니까 기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틀렸어요. 부피에 대한 질량인데 질량에 대한 부피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에 물속에서 빛의 굴절은 물체가 실제보다 2배가 아니고 25% 크게 보이죠.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10번이죠. 10번.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뭐 안 해봤겠지만은 그죠? 스킨스쿠버 하면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2배가 아니고 몇 배? 4배죠. 자, 4번 설명할게요. 왜 45리터인가 설명합니다. 요거 개념이 필요하죠. 이거 1시간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1시간 더 걸리는데 큰일 났다. 이제 10번 했네. 교니까 조금 그죠? 장하고 위는 이렇게 빨리 할 건데 교니까 시험 칠 거니까 조금 1시간 넘더라도 이해하세요. 4번에 수면에서 15리터. 수면, 이게 수면이죠. 수면에서 15리터이에요. 15리터. 그러면은 수심 20m에서는 왜 45인가? 여기 수심 10, 수심 20. 요거 10m. 요것도 10m 들어가면은 요거 합쳐서 20m죠. 자, 우리 뭐죠? 그거 1.0332kg/cm 제곱이 압력이죠. 압력. 요걸 기압이라고 하죠. 대기압, 표준 대기압, 상압, 일기압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1cm에 1kg의 압력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체 압력에서. 고체 압력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공기 압력에서 기압이 공기 압력이 있죠. 그래서 대기압, 대기 중에 공기 압력. 그래서 가로 세로 1cm에 1kg 압력에 살고 있어요. 요게 표준 대기압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는데 공부 안 했다 치고, 그러면 수도로 따졌을 때, 물로 따졌을 때는 10배 차이가 난다. 10배. 그래서 10.332 메타 H2가 돼요. 10.332 메타 H2. 그럼 1.0이고 10이고 10배 차이 나죠. 왜 10배 차이가 나는가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도 되고 제 기본서에 이론서에는 이게 해놨으니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야 해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15리터이죠. 그러면 요거 10m 들어가면 20m 들어가죠. 그러면은 수면, 여기는 수면이죠. 그럼 10m에서는 여기 1기압을 받죠. 수면에서는 1기압. 그럼 여기는 2기압을 받아요. 2기압. 여기는 3기압을 받아요. 여기가 1배 받으면 2배 받고 3배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여기 수면이니까 공기가 있죠. 공기. 여기서 15리터를 받으면 여기는 30리터를, 여기는 45리터를 받아요. 3배를 받아요. 3배. 45리터 공기가 필요하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로프 매듭법. 11번에는 이거 생략할게요. 나비 매듭. 시간 너무 뺏겼어요. 11번에 답이 뭐죠? 나비 매듭? 2번 있죠. 오케이. 구조활동의 전개 관하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은 개념 필요하죠? 3번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려, 뭐 제 책에는 있게, 제 책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 저는 임용 때부터 이걸 그려놨거든요. 모든 전략이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이게 안 돼 있는 책은. 이건 제가 이제 그 개념 그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위험, 소방 전략, 소방 전술, 위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 답이에요. 주위에서 중심이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주위에서 중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크지요. 큰 데서 작은 데로. 3번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요 그림 가지고 답을 대입하면 돼요. 3번에는 위험이 작은 데부터, 위험이 작은 장애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구조활동. 위험이 작은 장애부터가 아니죠. 큰 장애부터 작은 장애로 내려와야죠. 이게 바뀌었죠 지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1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12번에는 넘어갑니다. 4번도 맞고요. 13번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죠. 옳지 않은 거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소방총 훈령이 아니고 시도 규칙이죠. 요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냈던 걸 또 내고 막 그래요. 뭐 그래도 되는데 돈 많이 받고 출제하는데 좀 그리고 이번에 많이 좀 어려웠죠. 소방 전술이. 3번은 기출 문제 그대로 또 냈어요. 소방총 훈령이 아니고 시도 규칙. 시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넘어갈게요. 법에 있는 거, 법 몇 조에 있더라 제가 적어왔는데 119 구조구 위반한 법률에 나옵니다. 그 시도 규칙인데 시도 조례로 나오면 또 맞다고 할 것 같아요. 시도 조례하고 규칙은 다르죠. 조례가 큰 법이고 규칙은 그 하위법입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14번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의 장비만으로 구조활동이 어려울 경우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옳지 않은 거. 14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사고 양상이 특이하고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이거는 지휘관들이 하는 거죠. 고도의 판단. 구조대원이 하는 게 아니고. 14번에 잠깐만요. 지휘대 요청 문제. 4번은 지휘대 요청 문제고요. 지휘관이 아니고 지휘대 요청 문제고. 그리고 1, 2, 3번은 요 문제 구조대원 응원 요청이죠. 그 안기법이 숙계장수라는 안기법 있죠. 거기서 낸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그 밑에서 냈어요. 숙계장수 밑에서. 숙계장수가 뭐예요? 숫자, 개요, 장비, 수. 숙계장수 맞나? 하여튼 안기법이 숙계장수로들 돼 있죠. 다른 저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은 지휘대 요청 기준이고요. 4번에. 그 좀 어려운데 14번 문제가 지휘대 요청 기준, 구급대 요청 기준, 구조대 요청 기준이 조금 혼동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요. 1시간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자, 잠수 장비 또 나왔죠. 이거 잘 나오는 거. 15번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죠. 오리발. 2번. 부력 조절기를 사용해 본 사람은 알 건데 부력 조절기는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물로 씻으면서 내부로 물이 내부까지 씻어야죠.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게 틀리죠. 내부까지 깨끗이 씻어야죠. 4번에 50바 이것도 기출 문제죠. 4번 맞고요. 3번에 내부까지 씻어야 한다. 부력 조절기는 16번 들어갈게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옳지 않는 거니까 1, 2, 3번 생략할게요. 4번에 모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그거죠. 인사재난이죠. 인사재난. 인명의 안전, 이게 먼저 들어야죠. 사고의 안정화, 안정환이 아니고 안정화. 그 다음 재산가치 보존. 그래서 4번에는 인사재산, 안기법이 인사재산이란 뜻이에요. 인명, 사고, 재산, 인사재산 이렇게 제 책에는 돼 있지만 다른 사람 책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분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4번 틀렸고요. 17번에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손목 걸기, 이것도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법, 손목 걸기는 주로 고소득자 의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맞고요. 두 겨드랑이 끌기는 일반적으로 먼 거리 이동할 때 사용한다는데 이게 안 맞죠. 먼 거리가 아니고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 이런 것들은 수직이나 수중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있을 때는 손목 걸기고 의식이 없을 때 아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가슴잡이고 의식이 없을 때 손목 걸기, 두 겨드랑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손목 걸기는 1번이 의식이 없을 때죠. 가슴잡이가 의식이 있을 때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그 가슴잡이는 의식이 잃었을 때 하니까 틀리고요. 1번은 의식이 있을 때 하니까 1번, 4번이 그래 반대로 돼 있죠. 틀려요. 그럼 2번, 3번 중에 답이 되나요? 그래서 두 겨드랑이 끌기 일반적으로 먼 거리 아니죠. 틀리고 3번 손목 끌기는 3번이 맞겠네. 주로 고소득자나 전방에 접근할 때 사용한다. 전방인데 옛날에 뭐 측면인가 이렇게 나온 것도 같던데 하여튼 3번 맞고요. 먼 거리에 하는 것은 한 겨드랑이 끌기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의식이 있을 때 가슴잡이, 의식이 없을 때는 손목 걸기,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 그래서 이제 먼 거리는 두 겨드랑이 아니고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겨드랑이 할 때 그나마 사용할 거예요. 17번에는 3번은 확실하니 맞습니다. 전면, 뭐죠? 전방 밑줄 쳐놓고요. 또 나옵니다. 자, 법률상으로 사망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보세요. 그에 대한 치료와 이송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 견해로 사람이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긴급한 인정은 이건 묵시적 동의 용어해설이죠. 묵시적 동의. 묵시적은 이제 우리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빠져서 왔을 때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구경꾼이 있으면 그것도 묵시적 동의로 인정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가져주세요. 묵시적 동의는 의식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주위에 가족도 없고. 묵시적 동의는 망상, 의식불명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만일 정신이 있다면 나한테 응급처치를 요구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용어해설이. 답은 2번, 19번에 물리화학적 가를 완전하게 우리 그 전멸했다. 멸자가 뭐죠? 멸자가 전멸할 때 완전이란 뜻이죠. 멸자가 한문으로 무슨 멸자인지 모르지만 그 뜻이에요. 멸균 19번에 3번이 되죠. 넘어갈게요. 장시간 하재에서 하재 지나봐 쓰러진 내용을 발견하다 특히 외상을 놓고 탈진을 한 쇼크 증상으로 쇼크가 뭔지 알죠? 피가 멈춰버렸어요. 그죠? 머리 쪽으로 가다가 현장에 처치해서 환자 자세로 쇼크 자세라고 하잖아요. 쇼크 자세로 시험에 나왔죠. 4번이죠. 변형된 트렌델렌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강의할 때도. 트렌델렌이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우리 그 줄의 법칙, 옴의 법칙 막 이게 사람 이름이죠. 줄은 영국 사람이고 옴은 독일 사람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죠 뭐죠 그거 무슨 법이에요? 공무원들 선물 못 받게 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놓고 뭐 교통사고 학교 앞에서 하는 것도 뭐 무슨 창식이 뭐 그렇게 놓고 사람 이름으로 많이 였죠. 외국에는 거의 공식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 교재는 공식 두세 개 만들어 여놨는데 한 세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용어를 조금 알잖아요. 그 세계 최초로 소방 전문 용어 사전 만들었는데 그 외국에 가서 아무리 구하려기도 없더라고요. 한 15년간 만든 거죠. 근데 안 팔려요. 대학교에서 2번 찍고 임용에서 2번 찍고 했던가. 그 누구 줬어요, 내가. 그 제 후계자라고 뭐죠? 그거 제 제자인데 강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써먹어라 하면서 강의할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어디에선가 강의할 건데 아주 좀 잘할 거예요. 호감이 갈 거예요. 쇼크 자세가 변형된 트렌델버그 자세입니다. 그냥 트렌델버그 자세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몸통 있고 이게 그냥 트렌델버그 자세고 변형된 것은 이제 여기 뭐죠? 요 의사가 요렇게 한 거죠. 요렇게 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 다리만 올리는 거죠. 여기도 낫잖아요. 변형됐잖아요. 자, 그다음에 5분 남았어요. 1시간 넘기지 말고 5분 만에 5문제 봅시다. 인체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골격계, 순환계. 옳지 않은 것은 21번에 바로 2번 나오죠. 심장, 혈관, 혈액이거든요. 심장, 혈관, 혈액. 심장, 기관지, 허파가 아니고 공기순환이네. 그죠? 피가 심장이고 허파는 공기고 기관지도 공기죠. 허파는 피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지는 피는 안 통하죠. 그죠? 심장은 피만 가지고 있고 허파는 피하고 공기를 가지고 있고 기관지는 공기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그 정도 개념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암기법이 뭔가 책에 돼 있을 건데 제가 혹시 좀 보죠. 그거 메모해 온 것은 신관액이라고 적어왔네요. 제 책에 있는 거. 심관액. 심장, 혈관, 혈액. 심장의 심, 혈관의 관, 혈액의 액. 첫자 따면 안 되죠. 심혈혈 해버리니까 이제 골자라 가지고 골자 뼈대 중요한 점 심관액. 심관액 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외우느냐? 심관액, 정관장, 정관장이 정관액으로 돼 있는 정관장이 있죠. 액체로 돼 있는 거 그렇게 써놨던가? 심장관액. 하여튼 21번에 2번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22번에 국어 기록지. 이거 처음 나온 것도 갖고 그러는데 물론 공통교재 있어요. 이유 모두 옳은 것은 잘 안 나오는 건데 기록지 작성에 한 이유. 근데 이게요. 좀 교회는 작성에 한 이유인데 장하고 위에는 기록지 종류가 나왔어요. 기록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한 5개에서 10개 사이가 되는데 그걸 다 적어놨어요. 박스에다가. 전부 다 맞는 건데. 그래서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지금 그 기록지 종류를 누가 이렇게 외웁니까? 그거 암기법들이 저도 안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책에는 만들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나왔으니까. 기록지 작성 이유는 라가 돼요. 다하고 라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생략할게요. 4번이니까요. 그리고 책 찾아보면 있어요. 공통교재도 있고. 이건 제가 개념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스타트 분류법에 이거 바로 3번이죠. 호흡수 29의 환자는 긴급 환자는 31회부터입니다. 작년에 그 수정했죠. 30회 이상인데 30회 초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가 돼 있죠. 3번은. 그래서 이것도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책 안 바꾼 사람들은 30회 긴급 환자는 초과입니다. 31회부터 그 메모 좀 해놓고요. 24번. 이빈두 기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빈두 기도기는 이 개념 잡아주세요. 이빈두 구토 반사, 이 토자입니다. 구토 반사가 없는 무의식 환자, 요 개념만 잡아주세요. 무의식 환자. 요거 개념 여기서부터 잡아줘야 해요. 자, 오바이트가 없는, 의식이 없는, 오바이트도 없고 의식도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외우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구토하면은 무조건 이빈두 기도기 아닙니다. 코인두 기도기로 해줘야 하잖아요. 구토 반사가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제거해야 한다가, 구토를 제거해야 한다가 아니고, 문장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구토 반사가 있으면은 구토를 제거해야 한다가 아니고 기구를 제거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애매하게 만들어서. 24번에 1번. 아마 공통교재도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1번 맞고, 구토 반사가 오바이트 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빼야 해요. 코인도 기도기로 바꿔야죠. 구강내로 입천장 향하도록 막고 90도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의식이 있거나 반혼수 상태 안 맞잖아요. 요거 해. 의식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무의식 환자예요. 그죠? 4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뭐예요? 25번 다음에 설명할 장비가 기계식 가슴 압박 장비네. 기계식 가슴 압박 장비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하고 혼동하는 사람 있을 건데, 공통교재나 책 찾아보세요. 그 사진 나와요. 요 하는 거, 갖다 대는 거. 요 조그맣게 해서 여기다 갖다 대는 게 기계 갖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제서동기 AD를 말하는 거고, 2번이에요. 2번. 또 오랜만에 나왔죠? 처음 나왔나? 오랜만에 나왔나? 잠깐만요. 없어요. 그래서 기계식 압박 장치는 이송 중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여기까지 정확히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좀 1, 2분 남았나요? 1시간 됐으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개념 설명하다 나중에 조금 막 빨리 갔잖아요. 1시간 동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높은 오름 위에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 잡아가지고 공부를 취미로 한번 붙여보세요. 감사합니다.